안녕하세요. 방구석 지식인입니다. 예술가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창조적 파괴를 보여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상상력과 표현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직업이죠.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과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공감 능력도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방구석을 나온 예술가들이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문학 작품에 녹아들면서 장르를 파괴하는 통섭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국가와 인종, 산업과 직역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이름이 곧 업계 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죠. 중력을 거스르는, 관성을 거스르는 행동은 누군가에게는 인사이트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소통하는 방식이 거칠다면 누군가에게는 고통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미니지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휴대폰과 엔터 산업을 예술의 영역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평행 이론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애플의 CEO로 자리를 옮긴 스티브 잡스는 지난 2011년 IT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이패드 2를 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애플의 유전자에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양예술과 결합한 기술, 인문학과 결합한 기술이 우리의 심장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이는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And we designed it all into the Mac. It was the first computer with beautiful typography.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in college, the Mac would have never had multiple typefaces or proportionally spaced fonts. 그래서였을까요?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아본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보낼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왜 인문학이 중요할까요? 잡스는 기술과 인문학의 통섭으로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제품이 나오며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애정은 미니진 어도어 대표도 비슷합니다. 뉴진스부터 소녀시대까지 스타 제조기로 이름을 올린 미니진은 어느 방송에서 인문학 스토리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음반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음반은 이랬으면 좋겠고 저 혼자 내러티브를 쭉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종 골까지의 어떤 이제 제가 그리는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고. 미니진만의 성공 방정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헤겔의 변증법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은 정반합으로 세상의 이치를 설명했죠. 대중들은 실증을 금방 느끼는데 그 실증이 정반합 3단계로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녀시대는 당시 주류 아이돌의 반이었습니다. 미니지는 패러다임을 바꾸며 친근하면서 담백한 이미지로 청바지와 흰티로 브랜딩했습니다. 이후 소녀시대가 걸그룹의 주류가 됐을 때는 FX 걸그룹으로 독특한 가사와 강한 멜로디를 선보였고 소녀시대와 FX를 융합하는 레드벨벳의 합으로 성공 방정식을 이어갔습니다. 뉴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특한 가사와 강한 멜로디가 주류가 됐을 때 클라이막스 없는 선곡과 칼군무를 뺀 자연스러움으로 승부했습니다. 대중의 실험 법칙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짧아지는 흥미 반감기를 기획력으로 극복했습니다. 기회를 창출해낸 미니진만의 치열한 기획력입니다. (1985년) 잡스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잡스는 매킨토시를 연구하는 팀원을 대놓고 예술가라고 불렀습니다. 매킨토시는 애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개인용 컴퓨터였습니다. 반면 애플의 프랜차이즈를 개발하고 있던 나머지 조직원들은 멍청이라고 불렀죠. 이에 반발한 몇몇 직원들은 스스로 멍청이 이름표를 달았다고 합니다.
미니진 대표 역시 자기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뉴진스 데뷔를 놓고 방시혁 의장과 미니진 대표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걸그룹 음악에서 클라이막스가 없다는 점, 특정 멤버를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크리에이티브를 할 때도 제 방향성이 어땠냐면 저는 프레임을 깨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새로운 것들은 항상 프레임을 넘어서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고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쩌면 제 인생에서도 이렇게 제 인생의 프레임을 넘고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이렇게 넘는 방시혁과 미니진,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잡스가 떠난 애플은 이른바 썩은 사과로 전락하며 1997년 당시 1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니진 대표가 어도어에서 쫓겨난다면 뉴진스는 어떻게 될까요? 한때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방시혁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미니진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밑에서 일하기 힘듭니다. 그럼 본인만의 세계관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물론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요. 데미안 소설의 구절처럼 누구든지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합니다. 잡스도 미니진도 새로운 세상을 깨고 나온 새들입니다. 이들은 관성이라는 알을 깨고 휴대폰과 엔터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효용을 전 세계가 누리고 있습니다. 엔터 산업은 생물입니다. 진화와 퇴보를 거듭하죠. 새로운 물결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갈라파고스 섬이 될 수 있습니다. 숱하게 많은 알을 깨고 여기까지 온 미니진. 이제는 기업과 세상이라는 알을 깰 차례입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처절하게 일해봤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알아봅니다. 미니진 역시 이 영상을 보지 않겠지만 먼 발치에서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